유방 촬영에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 혹이 안에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치밀 유방인 분들은 혹이 있어도 아무리 유선의 변화가 심해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검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치밀 유방인 분들은 꼭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안에 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유선의 밀도가 치밀하게 높다라는 뜻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가슴은 이제 유선도 있고 지방도 있는데요. 지방에 비해서 유선이 얼만큼 있는지를 구분을 A, B, C, D 이렇게 하는데 C와 D를 치밀 유방이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레벨 C 혹은 레벨 D의 치밀 유방입니다. 유방암의 리스크를 좀 높이는 건 맞습니다. 암을 발견하는 의사 입장에서 치밀 유방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40살 이후부터는 국가에서 2 년에 한 번씩 검사하세요 해서 유방 촬영을 하는데요. 유방 촬영에서 치밀 유방인 경우에 혹이 안에 아무리 많아도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치밀 유방은 뭐 단순히 이게 나쁜 병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다만 치밀 유방인 분들은 꼭 초음파 검사를 해서 안에 혹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시는 것은 필요합니다. 비율이 뭐 정확하진 않지만 80%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치밀 유방이겠거니 생각하시고 유방 촬영, 초음파를 검사를 꼭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가끔 유방 밀도가 굉장히 낮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유방 촬영만 하고 그냥 끝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슴 안에 혹이 있어도 발견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초음파에서는 혹, 그다음에 유선의 변화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보고 있는데 치밀 유방인 분들은 혹이 있어도 아무리 유선의 변화가 심해도 잘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암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 검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방 촬영은 그럼 왜 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유방 촬영은 석회화라는 거를 확인하려고 하는 건데 석회화도 유방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난 유방 촬영 아파서 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석회화를 초음파에서 볼 수 있냐? 가끔은 뭐 엄청나게 큰 석회화는 잘 보이기도 하고 유관 속에 생긴 석회화도 잘 보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석회화들은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유방 촬영을 통해서는 석회화를 보고 유방 초음파를 통해서는 혹이나 유선의 변화를 보는 게 맞습니다. 미세 석회화는 그러니까 석회화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양성 석회화가 있고 미세 석회화가 있습니다. 이제 양성 석회화는 그냥 갖고 살면 되는 석회화를 말하고요. 미세 석회화는 석회화가 그러니까 돌가루가 무척 조그만해라는 뜻인데 이게 암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미세 석회화가 나왔으면 대부분 이제 분포와 모양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 촬영, 그러니까 유방 촬영 중에 나 여기만 자세히 볼래 하고 촬영하는 촬영이 확대 촬영인데 확대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괜찮은 앤지 아니면 정말 더 다른 검사를 해야 되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미세석회화가 있다고 다 암은 아닌데요. 미세석회화가 특징적인 분포가 있고 특징적인 모양이 있습니다. 분포가 기찻길처럼 일렬로 있는 모양이 가장 안 좋고 그 다음에 삼각형, 유두 쪽으로 꼭지점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 모양으로 분포한다. 그럼 좋지 않고 또 마지막으로는 자기네들끼리 모여있는 군집성도 좋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모양도 중요한데 모양은 완전 동글동글해 하면은 괜찮은 경우가 많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무 조그만해서 잘 모르겠는 그런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정형, 막 삐죽삐죽하게 있어. 또 안 좋고요. 가지를 치는 모양도 있는데 그런 모양들은 다 안 좋고요. 그러니까 이런 분포와 모양을 다 합쳐서 이게 유방암과 얼만큼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초음파를 한 번은 또 봅니다. 그 이유는 석회화만 있어. 그러면 연기암일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주변에 돈 받는 혹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유선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방 촬영과 초음파는 그냥 세트라고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유방에서 생기는 미세석회화는 드시는 칼슘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우선 초음파에서 확실하게 이건 무록이야 라고 보이면은 가능성이 많이 낮고요. 근데 물론 무록처럼 생기는 암도 아주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단순 낭종처럼 보여라고 하면 가능성이 아주 낮고 그 다음에 섬유선종이야 라고 해서 이게 평생 괜찮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섬유선종도 가끔은 또 이상하게 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양성 종양들이 있다라고 하면 검사를 여튼 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검사 기간들이 조금씩은 달라요. 예를 들어 나 무록만 있어 그러면 2년에 한 번,
검사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 "나 섬유선종이 있어."라고 하면 섬유선종도 종류가 있긴 있는데 보통 1 년이나 아니면은 6 개월에 한 번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폐경하고 나면 폐경하고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폐경을 하게 되면 이제 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나 섬유선종은 퇴행성 섬유선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걔는 점점점 이제 줄어드는 애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그런 관계가 없고요. 속옷을 너무 타이트하게 입으면 뭐 당연히 불편할 뿐만 아니라 순환도 잘 안 되겠죠. 근데 이것 자체가 유방암을 일으킨다는 과학적인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가슴이 이제 짝짝이가 되기 때문에 전에 샀던 속옷을 동일하게 구매해서 입으시면은 불편하실 테고요. 속옷은 아니지만 유방암 수술할 때 겨드랑이 림프절 절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때 팔이 많이 붓기도 하고 그리고 좀 불편한 느낌이 팔에서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팔에 착용하는 스타킹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과 수술을 하기 이후에는 차이가 좀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유방암 확진을 하고 촬영을 하고요. MRI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슴을 보는 검사가 크게 유방 촬영, 초음파, MRI 요 세 가지인데 MRI가 가장 그 센서티비티가 높아요. 그러니까 작은 병변까지 다 잘 찾는다는 얘긴데 그만큼 괜찮은 애도 좀 이상하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유방암 확진이 안 됐어요."라고 하면 MRI 촬영을 권하지는 않고요. 근데 "유방암이 확진이 됐어요."라고 하면 MRI 촬영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유방암이 이제 초음파나 유방 촬영에서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병변들까지 찾아내서 이제 수술할 때 그런 병변들까지 다 제거를 해야 되니까 그 수술 범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많이 촬영을 합니다. 판정유보란 말은 확실히 "나 이 검사만 가지고 이거 괜찮다, 안 괜찮다 말하기가 어려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시지만 "판정유보예요." 하면 그 아래 권고사항에 "판정유보고 뭐가 이상하니까 다른 검사 뭐를 하세요." 요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그 다른 검사를 시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이제 종교의 힘을 빌려서 했던 분도 있었고 그리고 일본이랑 중국에서 뭐 통해 가지고 이제 암을 어떻게 해 보려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뭐 생활하시는 분 텐트에 지내시면서 생활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결국에 다 예후가 좋지 않아서 다시 뵙게 되었는데 이거는 물론 제가 병원에 있으니까 다 나았으면 이제 안 오셨었겠죠. 어떤 분은 이제 암 진단을 했는데 그분 나이가 그때 77 세였어요. 77 세여서 자기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 그래서 "난 치료를 받지 않겠다." 근데 굉장한 이제 종교적 믿음을 갖고 계셔서 "나는 한번 뭐 이렇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한테 치유를 받아보겠다." 하셔서 제가 "연계를 해 드리겠다. 대학병원 연계해 드리겠다."고 했는데 다 거절하시고 이제 가셨던 것 같죠? 아마 가셔서 치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께 치유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3 개월 안 됐을 때 한 2 개월 반 정도 지났을 때 오셨는데 사이즈가 많이 커졌죠. 많이 커졌던 분이 있었고 근데 그분은 결국 다시 대학병원 가셔서 잘 수술 받으셔서 치유된 것 같고요. 그리고 그분 말고 일본에서 크라이오 세라피라는 거를 하는데 그걸로 "나는 암을 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일본을 건너가셔서 유방암을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1년 반 정도 지나서 다시 오셨었는데 결국 이제 그분은 근데 그 자리에 있었던 유방암 자체는 조금 줄었던 것 같은데 사라진 것 같은데 바로 옆에 또 뭔가가 생겨서 이제 다시 또 수술에 들어가셨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할 때는 딱 지금 눈에 보이는 유방암만 제거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정상 조직들도 다 떼기도 하고 아까 MRI 찍는다고 했는데 MRI에서 보이는 아주 사소한 그런 병변들까지 같이 제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많이 좀 고민이 되실 수 있고 그다음에 내가 이 치료를 해 봤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감기 걸렸어." 그럼 '나 이렇게 치료 몇 번 해 봤으니까 앞으로도 또 이런 식으로 치료하겠지.' 생각을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할 텐데 유방암 치료는 한 번도 안 해 봤으니까 많이 불안해하시는 게 당연한데 항암 치료는 사실 의사인 제가 봐도 참 힘든 치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를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고민이 되실 수밖에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유방암 치료는 수술이 우선입니다. 근데 수술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힘들거나 이게 삶의 질을 많이 떨어뜨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수술만으로도 많이 회복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수술이 망설여진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절대 반대고, 수술은 그래도 해 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그 이후에 정말 항암을 꼭 해야 돼. 그러니까 나 기수가 너무 높아서 항암을 해야 돼라고 하면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거에 대해서도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게 다 유방암 타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난 나이가 많으니까 유방암인데 나이가 많아서 항암을 하지 말아야지, 수술을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유방암도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종류면은 수술하고 나서도 괜찮아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종류면 수술하고 나서 아니면 항암 꼭 해야 돼 이런 종류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라고 해서 항상 고민하지는 마시고요. 본인이 처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유방암이 어떤 종류인지, 그 다음에 나이가 사실 요새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보다 건강하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런 건강 같은 것들 같이 고려를 해서 최대한 치료를 잘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맘모통을 하자고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맘모통은 첫 번째로 이제 그러니까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많았을 텐데, 모든 혹을 제거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조직 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맘모통을 권유했다, 그러면은 좀 거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초음파 봤어요. 초음파 봤는데 뭔가 모양이 이상하대. 그래서 맘모통을 하셔야 돼요라고, 나 유방 검사를 했는데 의심스러운 병변이 있어서 맘모통을 하셔야 돼요라고 권유를 한다고 하면 한 번은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모양이 이상하다고 하면 그 말은 암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 암을 맘모통으로 제거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방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암을 맘모통을 제거해서 나머지 또 다시 드러내고 다시 수술하고 이러는 과정이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맘모통 권유를 했다, 그럼 이 병변을 정말 조직 검사를 했던 병변인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조직 검사 결과에서 이게 위협해서, 이게 갖고 살면은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제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를 확인을 한 후에 그 다음에 결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기본 검사는 유방 촬영 초음파인데 그 외에 다른 검사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모든 환자한테 해당되는 내용은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이고 똑같은 나이를 가진다고 해도 가슴 생긴 건 아주 다르거든요. 그리고 갖고 있는 혹들도 아주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각자에 맞는 그런 검사를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유방 검사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제 MRI를 빼고 유방 촬영 초음파인데, 이 정도만 하셔도 스크리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유방 초음파는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유방 초음파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아주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유방 촬영도 잘 찍는 곳에서, 그다음에 유방 초음파도 잘 보는 곳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를 찾아가면 되죠. 우리가 많은 과가 있지만 영상의학과가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고, 그다음에 영상의학과 내에서도 여러 가지 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만약에 '나는 유방을 볼 거야.' 하면 유방을 세부 전문으로 한 영상의학과 전문의한테 가면 가장 그게 안심이 되겠죠?